2026년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2025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번 2026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투자를 계속하는 게 맞나? 하면서 의구심을 품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흔히들 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이 거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홀로 파란 계좌를 견뎌오신 지난 2025년, 그 많은 실망감과 외로움,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저 역시 한 명의 투자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2026년은 지난 100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는 금융 리셋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기존 종이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시점에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수십 배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무너져가는 중산층의 사다리를 타고 자본가 계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2026년 병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의 금융 리셋과 관련된 실사용 3가지 종목의 이야기를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방송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예전 방식대로 성실하게 저축하고 예금하는 방식. 그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계좌를 스스로 녹여 없애는 위험한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쌓아둔 그 돈이 1년 뒤, 2년 뒤에는 얼마나 비참한 구매력을 갖게 될지 통계 데이터는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텐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발행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고 화폐 발행량인 M2 통화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들은 지금 가치가 떨어져가는 원화나 달러를 계속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이 설계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파도 위로 올라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희망회로나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오직 정확한 경제 지표와 연준의 보고서, 그리고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팩트만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금융의 판이 뒤집히는 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적으실 분들은 하나하나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양한 경제 뉴스들을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를 이룬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제가 자극적인 어그로를 끌 생각이었다면 오늘 내용은 준비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회의를 느꼈던 평범한 사람들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먼저 읽고 행동으로 옮겨 자산의 자릿수를 바꿨다는 실질적인 데이터입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세무당국 자료만 보셔도 디지털 자산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수익을 신고한 신흥 자산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부의 이동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두고 비정상적인 투기라고 비난하거나 암호화폐를 디지털 쓰레기라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주변에서 누구는 코인으로 건물을 샀다던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데? 왜 정작 성실하게 투자하는 나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손실이 반복되는 걸까? 대체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나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투자한 종목과 타이밍이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길목이었다는 점을 말입니다. 코인으로 큰 돈 벌 시기는 끝났다. 지금은 시즌 종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알트 시즌과 2026년 금융 리셋의 정점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누구나 세력의 등에 올라타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과 로드맵을 공개하겠습니다. 월가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2026년을 기점으로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 하는지, 그 숨겨진 이면을 상세하게 공개할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경제의 역사는요, 단순히 숫자를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6년을 금융 리셋의 원으로 지목하는 건 제가 단순히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금융사를 뒤흔들었던 부채의 물결은 보통 10년에서 12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부터 시작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터졌던 무제한 돈 풀기 기억하시나요? 역사적으로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는 늘 위기로 끝을 맺었고 그때마다 세력들은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리셋을 단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그 네 번째 파도의 정점입니다. 자, 그럼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작된 현재의 부채 축적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대합니다. 특히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25%인 3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빚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정부가 지불해야 할 순이자 비용이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의 20% 이상을 오직 빚의 이자를 갚는 데만 써야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결국 세력들은 이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약달러 시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엘리트들과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2016년 금융 리셋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를 등에 업고 있는 블랙록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단순히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블랙록은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이미 12조 5천억 달러라는 상상도 못할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공개할게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비트는 2025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무려 250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모든 ETF 유입량 중에서도 6위를 기록한 수준이며 상위권 펀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도 자금이 몰렸던 기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시장 가격과 투자자 수요가 완전히 따로 노는 이상한 현상.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대중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거대 투자 기관들은 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대형 고래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실질 시가총액의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왜 이제 와서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국제적인 자본 건전성 기준이 앞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블랙록을 포함한 자산 운용사들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기존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바꾸는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시장을 2026년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세력들은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를 따로 관리하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의 디지털 지갑 안에서 모든 자산이 통합되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인 M2 통화량은 2026년에 약 21조 8천억 달러에서 22조 3천억 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달러 기조 속에 넘쳐나는 이 유동성은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미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블랙록 같은 고래가 길을 닦아놓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결국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026년 알트 시즌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 자본들이 설계한 금융재편의 필연적 결과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기관들, 금융 엘리트들은 이미 모든 세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질주할 핵심 종목들을 선점할 때입니다. 유동성의 파도를 그대로 흡수할 기술적 펀더멘탈을 가진 세 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랙록의 자산 토큰화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프로젝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해 기관들이 선호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디지털화했습니다. 2026년 RWA 시장이 주류로 떠오를 때 온도 파이낸스는 기관 자금의 입구이자 출구 역할을 수행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도 상장돼 있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온도 파이낸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플 XRP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XRP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6년 금융 리셋의 종착역은 결국 전 세계 모든 은행망을 하나로 이어주는 브릿지 자산의 탄생이며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설계도를 가진 것이 리플 XRP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이미 XRP를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 전 세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CBDC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XRP를 점 찍어뒀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이 XRP의 골든타임일까요?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이 리플이라는 회사는요, 이미 수년간의 법적 공방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가장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안전자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관들은 규제가 불투명한 곳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법적 장치를 완료하고 제도권의 승인을 받은 리플 XRP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스위치를 올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XRP의 공급 부족 현상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거래소에 XRP 물량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 즉, 공급 충격에 의한 강제적인 가격 발견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기관들은 이미 물량의 손바뀜 현상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가격을 박스권에 가둬도 개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마지막 심리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인 2.42달러라는 유리천장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시세의 법칙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은 일본의 SBI 홀딩스와 협력해 2026년 3월까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본격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대한 금융그룹들이 리플의 원장 XRP 레저를 자신들의 핵심 혈관으로 이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분기 이 시스템의 전원을 켜는 순간 우리는 전례 없는 가격 폭등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종목, 온도 파이낸스와 XRP는 세력들이 이미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점 찍어둔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알트코인 상승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부터는 선제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코인,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치고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연달아 터뜨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크게 흥행하면서 이제는 거의 보증수표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만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배런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다들 알고 계시듯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안에서 자녀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각각 맡아서 보는 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위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졸업코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연달아 신고가 랠리를 쌓아올리면서 수위로 큰 부를 이룬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게 특히 눈길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탄탄한 피지컬과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여기에 굉장히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물이 현재 새로운 코인 하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집안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까지 맡아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배런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후원을 받을 코인, 그 중에서도 막내 배런 트럼프가 맡게 될 코인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여러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월드 리버티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쪽 자금은 이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기사로 널리 퍼진 다음에야 뒤늦게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움직여야 하고 제가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내용을 먼저 공유해드리려는 겁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구조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소문을 타고 세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 분위기를 봐도 업비트와 빗썸 쪽 관계자들 역시 이 이슈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폭등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사실만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즉시 그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배런 관련 밈코인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10만원 정도만 가볍게 시도해보셔도 수익 측면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자격으로 맡게 될 이 코인, 이건 정말로 드물게 찾아오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트럼프 3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코인이 아마 2026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